현재 시점 10월 12일 3시 47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 발표된 속보로서 테더의 공동 창업자인 필 포터 측에서 신 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을 지원하기 위해서 50만 달러를 후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뭐였죠? 새벽 2시경에 리플 CEO 측에서 미국의 현재 시점 부통령이자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해리스 측에다가 100만 XRP를 지원을 하면서 첫 번째 암호화폐로서의 공식적인 후원을 했는데요. 그만큼 리플에 대한 홍보 효과와 더불어 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후원 그리고 해리스에 대한 후원까지도 이어가면서 양측 어느 대통령이든 당선되는 경우 리플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꽃놀이패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 찍고 나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에 따른 단기적인 870원 라인까지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측에서는 일본의 엔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상당히 유망하고 수요가 낙관적이라는 언급을 남겼었는데요. 일본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시장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건전한 데다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 명확성 그리고 법률을 제공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본 수요를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측에서 일단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에 대해서 승인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시장으로서 일본을 지목을 한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갈링하우스 측에서 몇 주 안에 리플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될 거다 관련 언급을 남겼었고 이런 것들이 올해 말이내 내년 초내 여러가지 리플의 일본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코인 시장이 굉장히 열려있다. 이것은 맞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코인을 받아들이고 있고 기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모두를 아우르는 규제 명확성과 법률을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리플이 일본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 효과 자체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그룹인 SBI 홀딩스 그리고 SBI 리플 아시아라는 법인까지도 설립을 할 정도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SBI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에서 리플을 채택하게 만들겠다 관련 계획을 세웠었고 착실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일본 중앙은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1호부터 4호까지 여러가지 유형을 분류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면서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해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중앙은행의 핀테크 센터 책임자 주니치로 하토가이 측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전통 화폐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금융 기능까지도 다양화까지도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를 남겼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민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도 엔화의 사용성만 향상을 시키게 된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었고 리플 같은 경우에 이미 SBI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중앙은행까지도 적극적인 채택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리플이 일본 금융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SBI 측에서는 일본 내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SBI 측에서는 일본의 증권거래소와 함께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그맷을 만들었는데 해당 프로그맷을 기반으로서 일본의 3대 은행인 미쓰비시 금융그룹, 미즈호,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까지 여러가지 프로젝트 팍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국영간의 결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즉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수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SBI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SB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간의 결제에서 리플 레저를 직접적으로 채택을 했을 정도로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리플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른 리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단순하게 일본의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확장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심지어 리플 같은 경우는 달러가 연동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제 시장에서 채택 자체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고 여러모로 리플의 일본 시장 진출이 상당한 호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리플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수익만 봤을 때 4천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일본 시장까지도 진출하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투자자들이 엔화를 빌려가지고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규모가 무려 2경 6,700조 원이거든요. 일본 중앙은행 측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가지고 전통 화폐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리플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이 된다면은 2경 원이 넘는 엄청난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리플 코인 10,000원은 거뜬하게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리플 차트를 살펴보면은 거시 환경 자체가 불확실성했었죠. 불과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CPI 지표 발표되면서 낙폭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리플의 3중 바닥 완성되는 주요 저점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에 성공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플 단기 돌파 870원 라인까지는 돌파 시도할 것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눌림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차 매수 타점 공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최근에 SEC 측에서 항소를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소송 국면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요. 리플의 비증권 판결문에 대해서 지난 7월이었죠. 작년 당시에 이미 리플이 승소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크라켄, 바이낸스 여러가지 코인 소송에서 인용이 되면서 현재 코인 업계에서는 정론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논리에 대해서 격파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미 1심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심, 3심 간다라고 해서 뒤집힌다? 이거는 완전히 힘들 뿐더러 현재 미국 정권 자체도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 SEC의 항소가 그냥 허울 좋은 스로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리플 같은 경우는 자사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했을 때 이에 따른 프로그램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판매 방식 자체가 블라인드 매수 매도 거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수자 그리고 매도자가 서로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SEC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향 자체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SEC가 리플의 비증권 지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리플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해당 1심 판결 자체가 뒤집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리플의 초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사실상 현재 리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거의 뒤집힐 확률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최근 시점의 온체인 지표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리플 같은 경우는 해당 소송에 대해서 거의 큰 동요 자체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거래소에서 봤을 때 리플 보유량이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는 2월 대비했을 때 리플 공급량 자체가 28% 정도 감소하면서 최근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아직까지 258만 개 정도의 리플이 거래소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거래소에 리플 잔고가 떨어진다? 이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플에 대한 매도 압력이 사라지고 있다. 한마디로 리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풀을 매도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보관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장기간 보유하겠다는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리플의 고래들의 매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온체인 지표가 확인이 된 바가 있었고 이에 따른 다가오는 11월 같은 경우는 리플의 강력한 폭등세가 전망이 되면서 10월 중순을 달려가고 있는 시점 이제 겨우 반등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른 리플과 관련된 속보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진입에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아래 번호로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직접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정보방, 속보방 같은 경우는 현재 업비트 현물 종목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은 첫 번째로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코인 시장 내부 속보, 현재 테마에 맞는 급등 가능한 업비트 현물 매매 타점까지도 제공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식으로 매매 타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쪽 속보방 통해서 5%에서 15% 정도 안타 수익으로서 사고 팔고 도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영상 하단 댓글창에 보이시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래에 있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을 하시고 최하단에 있는 보라색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현재 시장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못 잡으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들 구성에 대해서 꾸준하고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궁금점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은 제가 직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성장하신 만큼 제 채널도 성장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